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인 교류센터에서 세무 및 회계를 자문하고 있는 오준규 회계사입니다. 화면상으로나마 시청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인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세금이란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입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다 보니 항상 세금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역사적인 산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한이 세지면서 조세법률주의라는 게 나왔고, 또 시민들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조세 탈세나 조세 회피 행위가 일어나면서 현대에는 실질 과세의 원칙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금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과 관련해서는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다지 중요하게 대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 등의 양도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농업인들의 생활에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라는 것은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인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 취득 가격에서 양도 가격의 차이, 즉 양도 차액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고, 즉 양도 차익의 10%에서 30%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주게 됩니다. 거기에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대해서 양도소득 세율을 곱하여 양도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율은 6%에서 38%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양도 차익이 1억 2천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대략 8,800만 원의 과세 표준이 산출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로 1,59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농업인 여러분들에게 큰 세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8년 제촌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과 3년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우선 8년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년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으로는 크게 제촌, 8년 자격, 농지 이 세 가지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제촌 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촌이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재지주 농지가 아닌 농지를 말합니다. 즉 농지 소재지부터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 20km 이내, 또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시거나 또는 면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실 경우를 제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거꾸로 하면 부재지주의 농지가 되는데요. 부재지주의 농지란 면접 시군구가 아니면서 20km 밖에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년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년 동안 스스로 경작을 하여야 감면을 해준다라는 취지입니다. 임대농지의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8년이 미달한 농지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이 8년 미달한 농지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8년이란 등기 접수일로부터 양도시의 등기 접수일까지, 즉 취득부터 양도시까지의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양도 시기는 세법에서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나 모든 통상적인 거래 행위가 잔금을 청산하면서 등기를 접수한다는 차원에서 등기 접수일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년 자격농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지원부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다른 분을 임대농으로 올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이렇게 농지원부에 다른 분의 이름을 올려서 임대농지로 만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농지원부를 보고 판단하여 임대기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그 임대기간에도 본인이 스스로 작용을 하였다라는 부분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입증 방법으로는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또는 비료 등을 구입한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사실 확인서 이러한 것들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농지원부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8년 자격기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속농지와 증여농지가 있는데요.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은 자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 부모님께서 5년을 경작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자제분이 상속받아서 3년을 경작한 경우에는 8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2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증여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증여받은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본인이 10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께서 그것을 8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해주실 경우에는 이러한 양도 계획을 잘 살피셔서 양도 계획이 없다라면은 증여를 해주시는 것도 우방하리라 생각됩니다. 8년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은 농지를 담보로 농업인들이 대출을 받는 행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으로도 계약 원인은 매매로 표현이 됩니다. 즉 경영회생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민이 농어촌공사에게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회생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8년이 안 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1억 원 정도의 그 자금을 농어촌공사에서 받았는데 2, 3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지원회생사업에 참여하실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꼭 사전에
살펴보시고 그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년의 경작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 취득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의 경작 기간, 3년의 재촌 작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의 재촌 작용한 농지를 처분하시고 대체 취득하신 경우, 이 대체 취득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년입니다. 그리고 대체 취득이라 함은 1억 원에 양도한 땅을 1억 원어치를 다른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액의 3분의 1 이상 그리고 면적의 2분의 1 이상만 취득하시면 요건을 충족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평의 농지를 양도하실 경우에는 500평 이상의 다른 땅을 사시면 되고 또는 9천만 원의 농지를 양도하신 경우에는 3분의 1인 3천만 원의 농지를 새로이 취득하셔서 새로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서 다시 3년 이상의 재촌 작용을 하시면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라는 것은 부가 상속 또는 증여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10%에서 50%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억 원 미만의 상속 또는 증여자산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부과하나 30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자산의 무상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의 경우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이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만 과세 표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상속공제 또는 증여재산 공제를 아시면은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속공제의 경우에 일괄공제로 5억 원, 배우자 공제로 5억 원, 영농상속공제로 5억 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으시고 농지를 영농자녀가 상속받는다라면 1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존비속간에는 3천만 원, 직계존비속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을 적용하고 기타 친족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증여세에 대해서 어떤 거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어떤 거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사실 판단사항 또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제분이 결혼했을 경우 결혼 축의금으로 자제분한테 다 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2천만 원의 축의금이 와서 그것을 자녀들의 생활을 위해서 자녀에게 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십억의 결혼 축의금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제분에게 주는 경우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의 유학자금을 대준 경우에도 자녀가 소득 없이
유학을 갔다라면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재산이 있고 자녀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유학 간 자녀에게 유학 자금을 대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농업인들께서 증여를 받으실 때 증여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영농자녀가 자격농민인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증여세 1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공시지가 4억 원 정도의 농지를 증여할 경우에 세금이 1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3년 재촌 작용의 요건이 여기에도 반드시 수반이 되게 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제분도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시면서 재촌 작용을 하여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농지뿐 아니라 초지 그리고 산림지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세금 기준으로는 1억 원까지 감면을 해주고 면적의 제한도 있습니다. 농지는 9,000평까지 그리고 초지는 45,000평까지 산림지는 9만 평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세금 기준으로는 1억 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면적이 9,000평이 넘어가는 10,000평을 증여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초과된 9,000평을 초과하는 1,000평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3년 이상 농업에 재촌 작용하신 경우이고 자제분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제분께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계농업인으로 지정받는 경우에 증여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유통세로서 모든 재화, 용역이 유통될 때마다 1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품목에 대해서 농업과 관련된 일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영세율, 대표적으로 사료가 있습니다. 사료나 비료, 농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면세, 대표적으로 면세유라고 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박스, 포장 박스나 필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신 후 부가가치세를 내고 그 분기 다음 달에 10일까지 단위조합 같은 데에 가셔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면 그 10% 부담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면세유, 또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8년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년 자격농지에 대한 대토 감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무 또는 농업인들께서 하시는 도소매업이라든가 또는 여타의 법인 활동들에 대해서도 많은 세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절세와 탈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탈세라는 것은 매출 누락한다든가 또는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는다든가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행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수시키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절세라는 것은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 맞게 세제 지원의 테두리 안에서 거래 행위를 요건에 맞게 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소득세, 부가세, 증여세에 대한 다양한 절세의 방법들에 대해서 농업인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향후 부당하게 부과받은 세금의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세금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한농연 중앙연합회에 문의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